지난 3일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원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이 열렸지만 의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17일 열릴 세 번째 제재심에선 제재심의위원들과 KB 측 간의 치열한 설전이 전망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제적 관계 개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수혜주 찾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업계는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수립해 충격 최소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KB금융주주와 국민은행 임원들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던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원들은 이날 소명의견서 제출과 진술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해 오는 17일 제재심은 다시 열립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제재심에선 징계 대상자들의 진술이 줄을 이뤘다면 오는 17일 제재심에선 징계 대상자들과 제재심의위원들 간의 설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일본 도쿄 지점 부당대출 사건 당시 리스크관리 부행장이었던 것을 두고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 이명록 KB금융회장은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와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중대사항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B 수뇌부 중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르면 이달 말에 확정되거나 달을 넘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두고 경제적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수출기업 중심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중 FTA 타결 시 수출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IT 제품과 화학, 기계류 등을 지목했습니다. 문정희 KB투자증권연구원은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디지털 가전과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 개방 측면에서 콘텐츠와 여행 산업의 성장도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수혜가 증시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석현 연구원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소비재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5.5%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효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종 소비재를 직접 수출하거나 부품과 원료 공급 라인에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관심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선통신기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기전자 업계는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등 환율 하락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거래를 하거나 입금과 지출 등의 통화를 일치시키고 있고, LG전자 역시 자산과 부채 통화를 일치시켜 환해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악의 환율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에 대비한 경영이 위험을 줄이는 것일 뿐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환율 마지노선을 설정했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대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대응 체제가 빨리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